최진TV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꼰대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꼰대라는 이미지가 확 낙인이 찍혀버리면요,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거듭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꼰대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세 사람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대권주자.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느냐,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꼰대로 낙인 찍히느냐 아니면 새롭게 변신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들은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며칠 6월 2일자에 프랑스에 있는 르몽드지에도 언론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20, 30세 청년들이 이 현 정부 여당의 꼰대 정치 스타일에 화가 나서 등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조국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LH 사태, 이 세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꼰대 정치에 아주 화가 단단히 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멀리 있는 프랑스에까지 꼭 이렇게 민주당 국제 망신을 산 셈이죠. 자, 보십시오. 꼰대라는 영어 사전에도 있답니다. GGONDA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 유리한 말로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권위주의적인 사람,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꼰대. 딱 이미지에 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국만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과연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 외에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원래 저는 민주당 하면은 저는 광대 아니었습니까? 광대 정당? 북치고 나가면서 온 국민들,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대중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바로 이게 광대 정당. 네. 요즘 이게 말하자면 시대 흐름에도 맞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과 대중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이 광대 정치 핵심은 재밌는 겁니다. 다 함께 재밌는 것, 더불어 재밌는 것이거든요. 촛불 집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하면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말이야,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다음 진보적인 정치인들, 유시민이라 정책이라든지 방송인 김어준이라 일단 싫든 좋든 간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유튜브도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보수적인 집회, 태극기 집회 정말 솔직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정치는 딱딱하고 재미없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진보적인 정치인들,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신나는 국민들과 함께 말이죠, 어울리는 이런 광대 정치가 곧 광장 정치고, 이게 요즘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딱 들어맞는 시대 흐름이다. 덕분에 이 광대 정치, 광장 정치 덕분에 젊은 20, 30대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재미없으면 죽음입니다. 그게 방송이든 강연이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재미없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정말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광대 정치 덕분에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에 연전연승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어디서 익혔냐? 방금 보여드린 과거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느냐를 체득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세력들은.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 자금이라든지 말이죠, 딱 국민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겁니다. 이른바 대중 친화력이, 이거를 이미
3, 40년 전부터 온몸으로 익혔던 586 운동권 주축 세력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유유적절하게 베풀 수 있는 광대 정치, 광대 정당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옳은 거고 요즘 시대 흐름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심하면 쇼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꼰대 이미지로 민주당이 지금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9년이죠. 예.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다 함께 즐거운 게 아니라 소수만, 끼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예. 폐쇄성이 발휘된 거죠. 폐쇄적인 광대 정치가 된 거죠. 이게 말하자면 꼰대 아니겠습니까? 6월 3일날 며칠 전 청와대 초선 의원들이 초청 간담회를 보면 정말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네, 꼰대들의 모임 같아요. 왜 대통령께서 야당 초선 의원들을 먼저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기왕에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을 불렀으면 이제 야당의 초선 의원도 부를 계획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의 시간, 그야말로 조국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5월 25일은 좀 며칠 된 지서 민주당 이제 외부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교육위원회장이 직접 그 내용 말에 민주당이 현재 이미지를 사람에게 비례하면 어떠냐? 민주당은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의 이미지다 하는 겁니다.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 성과도 없다. 무능하다. 전형적인 꼰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청년을 모르는 민주당, 꼰대 민주당은 정말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좀 무서운 메시지를 한겨레 신문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가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꼰대 감별법이라고 해서. 너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 라고 묻는답니다. 자, 정말 민주당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꼰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꼰대로 차츰차츰 전락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를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여부는 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대권 주자 세 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있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운명이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TV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